지역 간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든 신기술 분야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평등한 교육이 지금부터 진정으로 가능해지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다 위기이고요.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여러 대학이 함께 해야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 놓았고요. 여러 개 첨단 분야 중에서 저희 학교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원래 철학대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또 전문대학 이렇게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힘을 합치고 과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유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 대학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라는 게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고형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타파해야지만, 이것을 변화시켜야지만 새로운 또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대학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대학하고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지만 저는 우리 학내에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학과 간의 장벽이라든가 자기 학문에 대한 어떤 고집에서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다른 대학과의 협력한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어떤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간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더 진전한다면 학내에서는 왜 굳이 그 영역만 하느냐,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문과학 쪽에서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용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석원 교수입니다. 기계공학 분야에서 열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가전기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힙펌프 같은 기기들의 효율 향상, 친환경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암석역학, 안반공학 분야입니다. 지표에 있는 암석이나 땅 속에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암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생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 풍력, 태양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생산량이 변함 없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 지열의 장점입니다. 저희는 지열 관련돼서 시추, 수압파쇄 등을 이용해서 지열을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와 그와 관련된 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사실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본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에서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분야는 융합형 교육입니다. 에너지의 생산, 저장, 그리고 활용, 에너지의 경영에 이르는 그런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초급 분야,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고급 분야까지 학문 분야별,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다른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지만 여러 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공유할 수 좋았고, 또 이러한 대학 사업단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 체계를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산업적 그런 특성들이 제일 최고로 강한 그런 팀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북대는 태양에너지, 그다음에 강원대는 수소에너지, 그다음에 고려대는 2차 전지, 이렇게 특화된 산업 분야를 지역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업과 교육을 연계시켜서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산업체들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과 과정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Problem Based Learning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산업체와 연계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련되는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 신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들은 생산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런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거냐가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같은 것들 또는 지열에너지 같은 게 재생에너지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언스테이블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빛이 비칠 때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포커스가 맞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융합적 사고와 경험을 갖춘 그런 인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 신산업을 연구하는 우리 후학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저희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환경을 보존하는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융합해서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마 수업 시간 때문에 약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이미 온라인으로는 벌써 이제 접속해서 현재 이 교육과정 설명회와 시상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시간 늦추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에너지 신산업 사업단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행정팀의 이상조 차장입니다. 행사 순서를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메타버스 경진대회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상을 하신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에 대한 그 시상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서포터스 활동을 한 우수 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본 사업의 그 방향 및 취지, 그리고 교육과정 및 학사 제도 소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네 분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총괄 책임자이신 김용찬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김용찬 단장님은 본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현재 공대 학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한국공학한림원 신임 정회원으로 선출되셨고 냉동구조 및 이상유동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본 사업단의 부단장이신 이기봉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부단장님은 본교 공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연구부학장, 공대 연구부학장도 겸직하고 계십니다. 에너지 환경 소재 및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지금 못하셨지만 교육과정을 총괄하고 계신 융합에너지공학과의 이혜석 교수님도 계신데 이혜석 교수님께서 현재 그 교육과정을 총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혜석 교수님은 참고로 태양전지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사업단의 산학협력을 담당하고 계신 유덕기 연구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메타버스 경진대회 수상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실감 미디어 분야에서 협회 회장상 은상을 수상한 방수빈 학생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수빈, 김서연 학생,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쪽에 올라서서 나란히 서주시면 됩니다. 차렷, 경례. 상장, 은상, 실감미디어,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방수빈. 위 학생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메타버스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증서를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협의회장 장세원. 축하드립니다. 다음 상장, 은상, 실감미디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서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인사해 주시고요. 사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바이오 헬스 분야로 동상을 수상한 최현준, 구본준 학생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두 분 다 일정이 생겨가지고 안내만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협회 회장상 동상을 수상한 조준하, 강혜성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동상,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준하. 위 학생은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메타버스 경진대회에서 이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증서를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 협의회장 장세원. 네. 조준하 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음 동상,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혜성.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렷, 경례. 앞으로 좀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 서포터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운영되었던 서포터스 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단장상입니다. 전찬호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시고요. 사업단장상 전찬호,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위 사람은 에너지 신산업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서포터스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타 학생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7일 고려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장 김용찬.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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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셨고요.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서포터스 우수상을 받은 또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참석이 불가능해서 소개만 드리면은 김석진 안혜지 학생도 여기에 대해서 그 우수 활동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상은 직접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찬호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해서 수요조사까지 능동적으로 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한국연구재단 간담회까지 찾아다니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혹시 또 서포터스 계시면은 그런 부분 참조해서 저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회 진행하기에 앞서 본 사업의 총괄 책임자이신 김용찬 당자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먼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오늘 수상하신 우리 메타버스하고 서포터스 분들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도 좋은 성과를 많이 내줘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그 디지털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이라는 거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제가 조그만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앞으로 취업이나 앞으로 그 진로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건가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기봉 부단장님이나 또 그 이해석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잘 듣고요. 많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이 디지털 신기술이라는 표현은 왜 나오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여러 가지 신기술, 신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체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교육 과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를 교육부가 고민하다가 혁신공유대학이라는 걸 이제 설립하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유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를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신기술이라는 그런 분야가 대부분 보면 그 기존에 있는 교과 체계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에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지 우리가 하는 에너지 신산업, 그다음에 뭐 AI 기술, VR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기존 교과 과정에서는 그거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의 산업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합형 교과목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학제관에서 커버 안 되는 융합형 교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교과목을 수강해서 그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나 펀더먼탈을 다 갖추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제도가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활용하셔서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의 주요 먹거리가 될 그런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이 미리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가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형 커리큘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유라는 키워드인데요. 공유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저희 그 컨소시엄만 해도 7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3개 대학, 그다음에 지역권에서 4개 대학 참여해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대학들이 다 참여를 하고 각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다 공유하는 겁니다. 우수한 교수진도 공유하고 실험 시설도 공유하면서 최고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커리큘럼들을 이 참여하는 대학 학생들한테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교육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교과 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의 그 미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분야로 내가 조금 특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분야의 수업을 잘 들으셔가지고 마이크로 디그리도 받기도 하고 융합 전공을 받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심화 전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인문사회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내가 뭐 경영학과를 다닌다. 그렇지만 이런 산업 분야에 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산업 분야 중에서 저희가 오픈한 것 중에서 에너지 경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 경영 수업을 마이크로 디그리를 듣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취업 인터뷰에서 잘 활용을 하면 분명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그런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채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과 과정, 지금 말하는 교과 과정은 나중에 설명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교과 과정이 있고 비교과가 있습니다. 비교과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뭐 경진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업체랑 연계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산업체랑 연계시켜서 나중에 그거를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같은 걸 하게 되면 산업체 참여를 시킨 다음에 산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취업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가 강구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자기 미래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트랙을 잘 정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그런 그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준비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면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요. 같이 잘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그 좋은 취업 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큰 기여를 해서 학교 발전이나 개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 이 본사업단의 이기봉 부단장님께서 본 사업의 취지 및 방향 그리고 교육과정 및 학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저기 에너지 신산업 혁신공유대학 사업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기봉입니다. 저희 이제 좀 전에 이제 단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앞에 불을 끌 수는 없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상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이제 에너지 대전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이러한 에너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저장, 변환, 활용,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인력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게 정부의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출범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를 활용하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은 다양하고 그러니까 융합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사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업의 비전
2030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삼았고요. 이러한 사업 비전에 보면 창의, 융합,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7개 대학의 교육 이념, 목적을 추리고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3개의 키워드를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고려대학교도 교육 비전에 창의, 융합, 글로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업단의 비전에 녹여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기반의 맞춤형 그리고 리더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협력 전략은 이제 뒤쪽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7개 대학이 참여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보면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 학생이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저도 그랬고요. 그런 것만 익숙했는데 지금은 오픈된 사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통의 커리큘럼, 교육과정, 교과목을 7개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가 사업 전체의 주관 대학을 맡고 있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저희 고려대학교는 2차 전지 태양에너지의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교육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열에너지, 에너지 경영 같은 것에 이제 특화가 돼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관리 같은 곳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지역 거점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도 수소에너지의 허브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에너지, AI 기반의 이제 에너지 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부산권역에 이제 그린 에너지에 특화되어 있어서 에너지 저장 소재, 나노 에너지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이제 새만금 클러스터를 리딩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 보면 이제 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경남정보대학은 경남권의 에너지 기초 인력 양성을 그러니까 육성하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7개의 대학이 각자의 강점,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단을 운영하고 조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모델인데 교육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교육 모델에 보면 저희가 4C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4C 전략은 아래 보는 이제 영어 이니셜에서 첫 번째 C만 딴 건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수도권 지역 거점 대학이 어떤 특화된 교육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라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수업을 듣는다든지 보면 다 이제 플랫폼에 접근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들, 저희가 또 나중에 가면 일반인, 산업체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사 제도에서도 혁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아직까지는 고려대학교에는 마이크로 전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본 전공들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과목,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수하고 과목을 듣게 되면 마이크로 전공이라는 것도 부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고려대학교에는 없었던 혁신적인 그런 학사 제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교과서에서 학교 내에서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랑 연계해서 필드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교과목에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모델의 이제 독창성, 수월성을 보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역 어떤 거점 대학들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교육에 녹여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쪽으로 산업 가치사슬 전주기 분야를 통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생산에서부터 어떤 현장에 이르는 경영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교과목으로 두루두루 이제 녹여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사제도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본전공 이외에 다른 것들 추가로 할 수 있는 뭐 이중 전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따 설명드린 융합 전공 같은 걸 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산업계 일반인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것을 어떤 수월성, 독창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교과목을 개발할 때 학생들 그리고 산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교과목을 만들어 갈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다양한 수요 조사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추려서 저희가 교과목에 녹아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 쪽, 저장 변환 쪽, 수송 관리 쪽, 경영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 게 이 교과목 구성이 되겠는데요. 설문조사, 수요 기반의 35개의 교과목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준별 분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는데요. 초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공계 전공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공계 전공인 학생들을 포함해서 비이공계 전공인 학생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개론 수준의 교과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을 포함하고 그리고 비이공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급 교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배치했는데요. 이 고급은 중급 정도의 이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대상 그리고 이공계 학생 대상 또는 관련해서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해서 교과목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목에 대해서는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개발한 35개의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학년도 있고 4학년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학교 학사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급 교과목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급 교과목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급 교과목을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수 체계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권장 이수 체계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지금 3학년, 4학년인데 이런 초급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장 이수 체계도가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교과목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어떻게 디그리를 쌓아갈지는 위에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초급 과목을 주로 들었을 때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할 예정인데요. 마이크로 디그리는 12학점 이상한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이제 저희 초급 교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기존에 관련된 교과목을 들었을 때는 부전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급 교과목에 중급 교과목까지 더 듣게 되면 뭐 이중 전공이라든지 융합 전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급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학석사 전공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고급 교과목도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것을 처음 이게 수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수 조건은 12학점 이상인데 이러한 것을 수준별, 그래서 초급 12학점 이상, 중급 12학점 이상, 고급 12학점 이상 들으면 각각 수준별 마이크로 디그리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분야별 마이크로 디그리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 쪽에서, 저장 변환 쪽에서, 수송 관리 쪽에서, 경영 쪽에서 각각 12학점 이상을 들으면 저희 이제 주간 사업 단장명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발급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뭐 보너스라고 하긴 좀 그런 일반이라는 마이크로 디그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초급, 중급, 고급 나누고 분야를 나눈 것보다 두루두루 관심 있는 걸 듣겠다. 그렇게 두루두루 들었을 때 12학점 이상을 들으면 일반이라는 명칭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그러니까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교과목을 27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는 에너지 신산업 전공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공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더 균형 있는 어떤 그 교과목 수강을 위해서 초급 이외에도 중급하고 고급에서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지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 전공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본 전공, 이중 전공 이외에도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교과목을 이수했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증빙을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이러한 이수,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에 대한 이수된 어떤 증빙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녹여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브 포털, 그러니까 허브 LMS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다른 대학의 어떤 정보들, 교육 정보들을 다 연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에서 개설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학점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한 레코드가 허브 LMS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과목을 많이 듣게 되면 인증서 같은 걸 발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인증서도 허브 LMS를 통해서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브 LMS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과목을 수강하려면 어떤 가상의 학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번을 부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2학기 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가 주간대학을 맡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대 본부와 긴밀한 어떤 협력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본부에서 본부의 조직을 포함한 이렇게 관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가 7개의 대학으로 포함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자치평가위원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각 대학에서도 보면 각 대학의 위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과서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산업체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체들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들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주간 학회나 협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너지 신산업을 포함해서 8개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다른 컨소시엄에서도 좋은 교과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교육에 여러분들이 듣기 손쉽게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어떤 그 융합, 그러니까 계속 교류를 하면서 교과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사업단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쪽은 이제 융합전공 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해석 교수님께서 이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었는데 이제 다른 상황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 에너지 신산업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고려대학을 중심으로 전체 7개의 참여대학이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5개의 교과목을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에너지라는 게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개론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개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제 반응에 관한 거, 에너지를 생산할 때 소재에 관한 거, 바이오 에너지 또는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에너지 생산 쪽에서 태양을 이용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소 형태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변화는 어떻게 보면 전지 쪽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이론, 그러니까 소재에 관한 거, 그리고 기초적인 전기화학 이론을 배우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어드밴스 된 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대 에너지, 이거는 요즘 ESS라고 아주 거대하게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도 에너지가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담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고급으로 가면 자동차에서도 요새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저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수소 생산하고 연료전지. 이쪽에도 있지만 이제 저장 변화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다른 형태로 변환할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 관리 쪽은 주로 약간 전기적인 전기 에너지 베이스, 전기 공학 베이스의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는 이제 전기 에너지 개론을 배우고 중급에서는 전력, 전기, 기기 등을 배우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수송할 때 전기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형태로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가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룰 예정이고요. 고급으로 가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무선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AI 기반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경영에 또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너지와 기술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환경적인 관점, 그리고 기후변화는 어떻게 연관될까 그런 기초를 배우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대한 거, 그리고 요즘 보면 안전이 상당히 산업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도 배우고요. 좀 더 고급으로 가면 실제 이러한 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선 최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매주 세미나 연사 각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리즈 세미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필요한 것들을 수강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학년별로도 이수 체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에너지 신산업 이러한 것이 융합 전공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수요학의 명칭은 에너지 신산업 학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졸업 증명서와 함께 제1전공과 함께 이제 표기가 될 예정이고요. 이수학점은 총 36학점 이상 하는 게 리콰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공 필수는 3학점, 중급과 고급은 18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1전공자 중복 인정은 6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당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좀 급하게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포털에 가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원자가 많고 그랬을 때는 심사를 거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5월 9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앞에도 이제 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분야별로 4개의 분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각각 교과목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고려대학교에서 개설되었거나 개설되고 있고 개설될 예정인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론이 개설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기술도 곧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외 과목들은 타 대학에서 개설을 하고 그럼 타 대학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 그러니까 저희 고려대학 보면 학점 교류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대학에 있지만 온라인 또는 일부의 이제 오프라인 형태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급에서는 저희가 에너지 저장 소재 설계, 여기 이제 개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기후 변화 정책도 개설이 돼 있고 화학적 에너지 수송도 곧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타 대학에 개설돼 있고요. 이제 고급적으로 가면 태양에너지공학, 차세대 에너지 저장 변환 공학이 지금 개설돼서 운영돼 있고요. 그리고 열에너지 변환 공학, 요거는 좀 기계과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런 과목이 이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한 7개 정도, 7개, 8개 정도의 과목이 고려대학교에서 개설될 예정인데 그 이외의 타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도 저희 대학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좀 더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더 수강하기 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차 년도 2021년도에는 다양한 대학에서 과목을 개설해서 한 1,90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을 여기 빠졌네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수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미 개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에서 2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태양에너지공학, 차세대 에너지 저장 변환공학.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대학에서도 이러한 교과목들이 개설돼서 여러분들이 학점 교류 형태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제공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해서 이제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개설할 과목들, 올해 내 여름 학기 또는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일단 고려대학교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공학개론, 에너지 저장 소재 설계, 에너지 기후 변화 정책, 열 에너지 변환 공학이 2학기 때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은
뭐 가령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학기에 또 다른 과목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학기에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고려대학교 개설이 안 돼 있지만 타대학 과목을 개설할 수도 수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에서도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업하고 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중요한 부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저희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우선 사전 질의를 받은 이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봤더니 이 중에서 그 일부는 좀 너무 이제 좀 해당 학과 전공에 좀 디플리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 가지고 먼저 한번 질의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교과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단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학사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에너지 혁신 공유대학 전용 대학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아마 요거는 대학원을 나중에 염두에 두고 아마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보면 다양한 학과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참여 학과별로 이제 대학원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관련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융합대학원 과정도 있고요. 이 중에 보면 화학공학과 관련된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화학공학 또는 이제 기계공학 뭐 그렇게 세분화된 대학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보시고 지금은 이제 학부 과정으로 개설이 돼 있는데 관련된 교과목들이 다 그러니까 교과목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 대학원들이 있는 학과에 계시니까 그런 곳에 대학원 진학을 하시면 더 연계해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좀 깊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학생분들께 상담이나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마이크로 디그리 관련 학점 사항 및 이수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부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좀 명확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융합전공이나 마이크로 디그리는 지금 마이크로 디그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요 두 가지는 고려대학교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융합전공으로 제2전공 인정받아서 여기 증서에 받아서 나가실 수 있는 거고 부단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사업 단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하고 전공 인증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학교와는 별개로 조건을 맞추시면은 사업 단장 명의로 인증서가 바로 올해부터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학교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 사업단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둘 다 나가니까 그거 고려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융합 전공이나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마이크로 디그리 한 4과목만 들어서 저기 인증받고 싶다 하실 때 단장 명의로든 혹은 학교에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가 도입되면은 그걸 이용하시든 편하시게 들으실 수 있을 이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또 질문 중에 다음 학기나 계절 학기 때 들어야 될 강의에 대한 이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이 부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희 유니허브 홈페이지에 계속 상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학교마다 계절 학기라던가 혹은 학점 교류 학생 신청받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가장 빠른 대학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월, 5월부터는 공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서울대학교에서 뜨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띄웁니다. 그거 보시고 관심 있는 과목 준비하셨다가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타대학 듣는 과목 중에 또 여기 보시면 아까 비대면 교과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교과목들을 선택하시면은 해당 학교에 가서 시간을 뺏기지 않고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미리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얘기 중에 문과생의 융합 전공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부단장님 그리고 아까 또 단장님께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에너지와 관련 없는 학생들에게도 널리 열려서 그 가급적이면은 해당 전공에 대해서 가볍거나 혹은 디플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미리 상담을 하시면은 충분히 교육과정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장님 추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문과생 뭐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외로 다양한 문과학과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어떤 필드에서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좀 더 다양한 쪽에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또 폭넓게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 외국에 이제 취업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유럽에 취업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분야지만 에너지에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비록 다른 필드에서 일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폭넓은 전공 어떻게 보면 이쪽 필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폭넓게 지식을 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뭐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려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교육 사업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베네핏을 주기 위한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성적 우수 장학금이 없어졌는데요. 저희는 이 사업단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한 학생들의 중에서 진짜 열심히 했다, 참여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우수하다라는 학생들에게는 우수 장학금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비교과 활동에게도 아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장학금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포터스 학생도 여기 일부 와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서포터스에도 아낌없이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이미 서울대 같은 데서는 저희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유관 연구소에 방문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가지고 멀리 이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아마 풍력이었나 아마 지어낸다고 연구소도 이제 탐방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더 많이 기획해가지고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드렸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분들 대상으로 궁금한 질문 있으면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사소한 거라도 손을 들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마이크로 디그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계절학기나 학점 교류로 12학점을 채워도 마이크로 디그리가 발급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이제 발급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고려대학교만 있는 게 그러니까만 있는 게 아니라 7개 대학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대학이 공동으로 만들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35개의 교과목을 들으시면 어느 대학에서 듣던지 어느 학교에 듣던지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랑 합격자 발표가 5월 9일인데 그러면 한 학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기준으로 저희 학교는 이미 1학기가 시작되어 있는데 그런 휴학이나 재학의 여부도 그 학교 본교의 거랑 똑같은 건지 그리고 1학기 수업이 9일부터 시작되면 저희 1학기 기준 끝나는 것과 똑같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일단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2전공이 반드시 필수지 않습니까? 제2전공의 종류에는 이제 심화전공, 융합전공, 이중전공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와서 융합전공에 진입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그 학위 전공으로 학점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에 진입하기 전이시라도 수업을 들으시면은 나중에 해당 교과목들은 소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교 본부랑 얘기해가지고 확정된 건 아니라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되게 된다면은 마이크로 디그리는 융합 전공에 진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적표에는 아마 교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지만 저희 쪽에다가 요청을 하시면은 해당 교과목을 확인해서 마이크로 디그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학적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융합전공 신청하시면은 실제 융합전공 진입은 요번 2학기 때 들어가시는 거이긴 하지만 교과목은 뭐 1학년 때부터 상관없이 수강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학점 교류를 신청을 했다가 이 신산업 학점 교류를 신청했다가 그 시험이 본 전공이랑 겹쳐가지고 결국 철회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학점 교류를 해서 그 시험 같은 게 본 전공이랑 겹치거나 이동 거리 내로 들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그 해결책이 혹시 준비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고려대학교에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학에 이제 들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수요가 많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려대 학생들이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용이하게 들을 수 있게 고려대학교에서도 개설되는 교과목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시고 이런 과목은 개설이 안 됐는데 이런 과목은 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미 태양에너지공학 이번에 수강 신청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어, 그 융합전공을 신청하기 이전에 들은 수업도 융합전공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학점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안 들리신 분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정 가능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또 질의 있으시면은 한 분만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도 찾아오셨는데 그 저희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라던가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교수님들도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학사 제도라든가 수강 신청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 상담 프로그램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긴 시간 동안 이 교육과 설명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